과학탐구 실험 오늘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은 끝날 것 같고,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3학년 학생들이 성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온라인 수업을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완벽한 설명과 다음 수행평가, 요번에 너네가 알고 있는 수행평가 외에 다른 수행평가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설명, 조금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뭐 했냐면은 오음의 법칙, 그 다음에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 유도 법칙 해가지고 세 가지의 실험을 보고서는 이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고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적어놓은 것, 답을 적어놓은 것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클래스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다운받거나 아니면 저번 온라인 수업을 다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학교에 오면은 수행평가를 보게 될 텐데, 그에 대한 일정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일단 첫 번째 수행평가는 요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합쳐진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거죠. 각 반별로 이런 숫자 정도만 바꾸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두 다 같은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만은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시험을 잘 보시고 싶으면은 그 전에 했던 이론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험지가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될 거예요. 벌써 조금 문제가 공개가 됐는데 이거 다 여러분들 문제지에 이론 문제지 편성평가에 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 반 정도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50분 동안 이거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푸시면 되고 준비한 만큼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1학기 때 했던 수행평가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요번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탐구 실험의 목적이 탐구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상황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탐구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진 못했지만 어떻게 탐구 활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지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수행평가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학기에서도 세 가지 실험에 대해서 한 가지를 선정하고 궁금한 내용을 다시 가설 연역적으로 실험을 설계하는 수행평가를 한번 봤었죠. 요번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뭐 했냐면은 오음의 법칙으로 저항의 비저항 특정하는 실험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 저항을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었고, 자, 세 번째는 전자기 유도 현상,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배웠죠. 요 세 가지 실험에 대해서 하나를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궁금했던 문제인식을 쓰신 다음에 실험을 설계하면 됩니다. 이것도 어려우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자기 유도 실험을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코일을 이렇게 둔 다음에 자석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유도 전류를 측정했죠.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이 전자기 유도는 코일과 자석의 상대 운동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지.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 문제인식이 생긴 거지. 어떤 문제인식이 생긴 거야? 자석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고정되어 있고 코일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문제인식,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너네가 나름대로 가설을 설정해 보는 거야. 자, 자석을 빠르게 움직였을 때 유도 전류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자석이 고정되어 있고 그냥 완벽한 문장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코일을 움직임이 빨라질 때 유도 전류의 크기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게 가설 설정이었죠. 자, 그러면 조작 변이는 뭘까? 조작 변이. 여기서 통제하고 조작. 이 실험에서 조작해야 되는 건 당연히 자석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코일을 움직이는 거겠죠. 조작 변이는 코일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렇게 코일의 움직임이라고만 적으면은 감점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수치화를 하면 좋다고 했죠. 수치화. 자, 코일의 움직임을 수치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위아래 5cm 간격으로
1분당 10회에서 20회에서 30회 이런 식으로 코일의 움직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이러면은 더 플러스 점수가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 자, 통제 변이는 뭐야? 자석의 종류, 자석의 세기, 뭐 코일의 단면적, 뭐 그다음에 뭐 전류기의 장치 뭐 이런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실험이 더 구체화되고 정교해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그럼 종속 변이는 뭐겠어? 가설에서 자석이 고정되어 있고 코일이 많이 움직이면 빨리 움직이면 유도전류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종속 변이는 유도전류 값이겠죠. 유도전류 값. 유도전류 값이 점점 더 빠르게 했을 때 점점 더 증가하면은 이 가설이 맞는 실험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실험을 하면서 준비되는 실험 준비물들 쭉 쓰시고 뭐가 있겠어? 코일, 그다음 자석, 뭐 전류계, 그다음 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뭐뭐 등 이렇게 쓰면 완전 감점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뭐뭐 등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전부 다 적어야 됩니다. 생각나는 만큼 모든 거를 다 적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설계했던 것들을 그림과 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서술하지 마시고 꼭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주시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수행평가, 이 두 번째 수행평가를 언제 할 거냐면은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이게 솔직히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문제인식 하는 거. 이 세 가지로 어떤 문제인식을 할 수 있는지 선생님 좀 힌트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저항이 아니라 비저항과 그 저항체의 굵기와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배웠는데 여기에 또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가장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쉬운 건 뭐냐면은 온도. 템퍼레처. 온도가 되겠죠. 온도. 여기에는 온도가 들어가 있지 않죠.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은 실험을 설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그다음 오메 법칙 하는데 우리는 어떤 건전지를 썼냐면은 이런 건전지 썼죠. 자, 이렇게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흐르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직류라고 해요. 직류.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전류는 직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켜기 위해서 꼬다리 꽂는 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게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닌 거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교류라고 해요. 교류. 교류는 뭐냐면 전류가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왔다 갔다 흐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에다 물을 틀어놓고서는 물이 쭉 흐르는 게 직류고 물이 이렇게 양옆으로 왔다 갔다 흐르는 거 이게 교류라고 합니다. 그럼 교류 전원이 연결되었을 때는 오메 법칙이 잘 성립이 될까? 뭐 이런 고민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실험을 설계해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우리가 했던 실험에서 저항은 다 그냥 이건 막대기였어. 근데 만약에 이 저항의 모양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자기 유도 법칙 할 때 또 뭐가 있었냐면은 많이 감을수록 유도전류 세진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도선의 굵기는 없어요. 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만한 거 한 번 감은 거랑 얇은 거 5번 감은 거랑 외관상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더 전류가 더 많이 생길까, 이런 고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험을 설계해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너네가 진짜 공대나 이과 쪽으로 간다면은 여기 했던 내용이 만약에 의미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동아리를 개설해가지고 이 실험을 직접 해본다던가 아니면 2학년 물리 수업 때나 아니면 다른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발전시켜가지고 실험을 실제 한 다음에 그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고서는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면은 1학년, 2학년 활동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기록부 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연결하려면 당연히 동기가 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동기가 되는 활동이겠죠. 그러면 이제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에서 과정, 실험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공부하면서 이론적 심화를 하면은 가장 좋은 활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수행평가를 언제 할 거냐면 지금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죠. 지금 이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 5, 6일 날 이제 우리 1, 2, 3, 4반, 5, 6, 7, 8반 친구들이 이제 등교를 할 텐데 등교하고 나서 바로 수행평가 보는 게 아니라 진도를 하나 더 나갈 거예요, 진도. 왜냐하면 이때가 공개 수업하는 시간이에요. 공개 수업하는 시간. 그래서 수행평가를 보는 것보다는 수업을 해서 다른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이제 구경을 시켜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때는 진도를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이 2주간 이론에 대한 수행평가, 2차 실험에 대한 수행평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에 대한 이론 수업을 하고 학교가 수능 끝난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마지막 수행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마지막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지 그걸 좀 설명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를 준비해 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이러스의 습격은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여기 이 책에서 발췌한 글인데 한번 봅시다. 현대의학과 과학의 발달하기 이전에 홍역, 천연두, 백일해 등의 전염병은 유아 사망률을 높였다. 사람들은 가벼운 질병에 걸려도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다. 옛날에 흑사병 하나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자, 생략하고 항공여행과 무역의 증가로 지구촌 시대가 열리고 도시와 인구 밀도가 증가로 전염병 관리는 더욱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개발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지구촌의 전염병 전파 위험은 과거보다 월등히 증가되었다. 그러나 철저한 질병 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새로운 병원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한다면 지구촌의 전염병 위협으로부터 막아줄 것이다. 자, 지금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게 뭡니까? 백신이죠, 백신. 백신이 있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안도를 할 거고, 왜냐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진 않을 거니까. 백신을 맞는다면은 이제 예방이 될 거니까 그런 약물,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그런 약물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그런 거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백신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고,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백신과 치료제만으로는 질병을 막을 수 없다. 왜 그러냐? 첫 번째,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서 치료 불가능했던 전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한 성과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엄청난 성과가 인류 전체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 자, 백신이 나온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한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생부터 쫙 맞게 해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빈민 국가들이 있죠. 우리보다 못 사는 그런 국가들에서 과연 백신이 바로바로 제때제때 맞을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이제 한 시기에 대량 생산해가지고 맞을 수 있는 여건이 될까? 아마 안 될 겁니다. 자,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각종 바이러스 혼합 용기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 인간에게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이유로 철새와 같은 야생주류에 의해 전파되는 조류 독감도 닭이나 오리를 잡아 집단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에서 발생한다. 자, 이번 코로나도 물론 정확한 인과관계가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중국에 있던 박쥐가 이제 거기서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라는 설이 유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류 독감도 철새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독감이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분별하게 가축을 활용할 때 구제역도 그렇고 그다음 광우병도 그렇죠. 가축에 대한 무분별한 사육, 예를 들어서 소한테 그냥 일반 사료를 먹인다는 게 아니라 약물이 들어가 있는 거나 아니면은 동족을 갈아서 만든 사료를 준다던가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에 의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축에 대한 그런 대우가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백신을 기다릴 게 아니라 사회 문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의 백신을 기다리고만 있지 앞으로 다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가 4년 주기로 이런 전염병을 겪고 있죠. 4년 전에 메르스, 그리고 그 4년 전에 사스였습니다.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는 사스가 있었고 선생님이 군대 갔을 때는 메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4년 후에 또 코로나가 나온 겁니다. 그럼 앞으로 4년 뒤 아니면 5년 뒤, 10년 뒤에는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 원천적인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완전한 갈등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중요한 가치를 어디다 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정책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정책을 피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쪽으로 정책을 피자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한정적이고 그 자본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에 의해 결정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과학탐구 실험, 통합과 수학, 뭐 이런 사회를 왜 배워야 되는가? 내가 나중에 이런 관련된 일을 할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쓸데없는 걸 왜 배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어요.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은 뭡니까? 그냥 민주주의라는 게 뭐야?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이 이제 의사결정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는 거죠. 우리는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에서 매주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정책들의 방향이 많이 영향을 미쳐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의사결정 문제가 있을 때, 이견이 있을 때, 그래서 나의 생각을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은 뭐가 있어야 되냐? 상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과학 지식이건 사회 지식이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어떤 이런 두 가지 내용에 의해서 자기 가치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나의 생각을 주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회나 전국의 전 세계의 이제 시민들은 많이 그런 거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장을 접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유튜브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나의 생각 없이 타인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투영하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친구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러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의 의견을 그냥 가져와서 나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지식을 근거해서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글쓰기에 대한 수행평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전염병, 바이러스 습격에 의해서 이게 백신이 우선인가 아니면은 백신보다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게 우선인가? 요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민주시민으로서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지식이 과연 있는가? 백신이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몸에 좋은가 나쁜가? 요새 백신 맞아가지고 죽고 있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에는 100%가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법칙이야 이건.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에는. 그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그럼 그 죽을 수도 있는 이유가 뭔가? 왜 죽을까? 백신 맞았는데. 백신이 어떤 시스템이길래. 그리고 과연 이 가축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바이러스들이 변종이 되는가? 그렇다면 뭘 알아야 돼? 바이러스가 뭔지 알아야 되지. 우리가 바이러스하고 세균을 굉장히 혼동합니다. 바이러스가 뭐고, 세균이 뭐고, 숙주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학교에 와서 해야 되는데 학교에 오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걸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펼쳐보는 겁니다. 궁금한 거 그냥 아는 대로 써보는 거예요. 모르면은 좀 자료를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주제를 할 건데 3가지 중에서 한 가지 주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왔을 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또 온라인 수업 때 할 거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전염병 예방. 첫 번째 뭐가 궁금해야 돼 확실하게? 백신이 주제. 그럼 백신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자, 통계적으로 인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자, 백신이 불평등하다는 글이 있었는데 왜 불평등한가? 의료보험이라는 게 뭔가? 질병과 자본주의의 관계가 있는 논문들이 있는가? 그 다음 백신의 원리는 뭔가? 그래서 백신의 원리 좀만 검색하다 보면은 항원항체라는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죠? 항원항체 반응이 뭔가? 자, 질병이라는 게 뭔가?
세균과 바이러스는 뭐가 다른가? 그 다음 과거 질병 치료는 어떻게 했는가? 자, 질병이 생긴 이유는 뭔가? 코로나와 사스. 자, 사스도 가축, 코로나도 분명히 동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흑사병은 왜 돌았는가? 그럼 질병과 가축의 연관성, 바이러스 변이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들 요번에 DNA, RNA 그런 거 배웠잖아요. 좀만 공부하면 바이러스 변이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 현대 질병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펼쳐봤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질문 3가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질문. 그래서 선생님은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내가 너네라면?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은 뭔가? 두 번째, 백신의 원리가 뭔가? 그 다음, 질병과 가축의 관계가 뭔가? 내가 이 정도만 알면은 아까 그 주제에 대해서 자신있게 아는 게 있으니까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에 근거해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아보셔야 돼요. 이걸 알아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나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돼. 너무 어렵겠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3가지 이슈 준다고 했죠. 그 3가지 이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만. 그래서 이 3가지 그래서 좀 힌트를 주자면은, 힌트가 아니라 좀 예고를 해주자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전염병 이슈를 가져왔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풍력 발전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도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알아내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근데 인터넷 사용하는 게 좋지만 뭐가 좋냐? 책이 그래도 좋습니다. 책.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염병 문제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했어. 그래서 수행평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요 3가지 너네가 선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 답변을 적었어. 그럼 선생님이 세부특기사항이 써주겠죠. 그리고 나서 생기부를 넘기다 보면은 나중에 독서 기록이 있어. 독서 기록에 그냥 독서 기록이 아니라 과목별 독서가 있어. 그러면은 과학탐구 실험 옆에다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쓰는 란이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했어. 그래서 백신의 원리가 궁금해서 생물학 관련, 의학 관련의 서적을 봤어. 그러면 그게 여기에 너네가 적어주시면은, 그러면은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이 친구는 과학탐구 실험에서 이 활동을 할 때 이 책을 읽었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그냥 인터넷 보면서 질문을 해결하겠지만 책이나 논문 보면은 좋습니다. 책이나 논문 보면 좋습니다. 특히 책만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 어떻게 볼 거냐? 자,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예고를 했죠. 3가지 이슈.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은 원자력 전염병 대비. 백신 개발이 먼저냐, 사회 변화가 먼저냐. 자, 두 번째는 뭐냐? 풍력 발전 사용. 풍력 발전 설치가 과연 좋은가 나쁜가? 자, 원자력 발전. 우리 탈원전 얘기 많이 나오죠. 원자력 발전 전 탈원전과 원전 사용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우리는 전염병 얘기를 했으니까 전염병 대비를 선택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 3가지를 스스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마지막 수능 끝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은 이 종이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뭐 프린트해서 가져온다든지 핸드폰을 활용해서 본다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적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져와서 그때 이 종이를 나눠주면 그걸 보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픈북 테스트야. 답도 없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서 너네만의 답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3가지를 했어. 자, 3가지를 했으면 이제 뭐 할 거냐면 내 주장을 해야겠지. 내 주장. 그럼 이 3가지의 근거에서 나의 배경 지식의 근거에서 주장을 해야겠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다. 그래서 글쓰기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글을 써가지고 제출하면 그게 수행평가입니다. 선생님은 이 2가지를 평가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점수가 좋게 받느냐? 명확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읽어봤는데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뭘 주장하는지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근거 없는 주장 너무 많이 해.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이 근거는 어떤 근거냐? 객관적인 근거. 과학적 근거를 말하는 거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자, 과학적 근거라는 게 뭐냐? 이론이 나온다든가 항우낭체는 이런 거다. 아니면은 통계에 의하면은 이런 자료가 있다. 통계라든가 수치. 뭐 항우낭체 몇 퍼센트. 백신 개발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몇 퍼센트는 어떻게 된다. 뭐 이런다라는 점. 그리고 자료의 출처가 등장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주장이 있는지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2가지 이상이 있어야 돼요. 2가지 이상. 원래 3가지 하려고 했는데 2가지 이상. 그 다음 전문 용어를 중심으로 과정의 통일성. 여기 선생님 잘못 적었네. 과정의 통일성. 그러니까 용어가 전문적인 단어가 등장해. 항원 항체 반응, 백신, 무슨 백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솔직히 이 맥락에 이제 융합되는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등장해야 되고, 4번째 유창해야 돼. 무슨 말이냐? 요만큼 깨작 쓰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글자 수도 볼 겁니다. 그래서 많지 않아요. 이게 A4지의 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은 보고 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미리 써본 다음에 와서 써도 되고, 그리고 뭐 미리 써왔다는 거를 베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 와가지고 즉흥적으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가 되는 수행평가니까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하루 정도 날 잡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행평가 얘기와 그리고 마지막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3가지 이슈 중에 1가지 전염병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면 2번째 주제인 풍력발전 요거에 대해서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